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주가는 2년 넘게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 바닥 찍었다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오늘 7%가 넘는 급등세 연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 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가파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됐고요. 다만 오늘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대되는 스탠스가 나왔어요. 개인은 반대로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스탠스의 본격적인 변화가 될지는.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0.48% 나오고 있고요.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 없어요. 자,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비중 보시게 되면 현재 한 자릿수, 낮은 비중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어요. 과거에 한 5에서 7, 9 이렇게 했으면 최근에는 거의 0에서 5 미만으로 안정적인 수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대차장고도 어쨌든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반짝 올랐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안정세 찾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우리가 지금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7조 6천, 9조, 14조, 16조, 17조, 올해는 24조 넘기면서 매출의 상황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000억, 1조 4천, 2조 8천까지 좋았죠. 코로나 끝나고 다시 내려옵니다. 1조 7천까지 다시 작년에 반등 성공, 2조 돌파,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치 약간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살짝 눌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큰 변화는 없어요.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쨌든 실적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내년부터 조금씩 올라줄 것으로 좀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가 안 나오니까 별도로 볼게요. 자, 지난 4분기 1800에서 4300 어쨌든 전년 대비 좀 뛰었고요. 1분기는 다시 눌립니다. 4300에서 3500 그리고 2분기도 4100에서 3700 3분기도 6000대에서 5900으로 조금씩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실적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로 돌아가서, 자, 부채 비율 과거에 좀 높았어요. 600대까지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200대에서 300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300대 초반, 올해 조금 내려오면서 다시 200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채 비율이 높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항공사 자체가 원래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왜냐면 이제 항공기 구입이라든지 리스, 정비, 인건비 이런 막대한 고정 비용이 있고, 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수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차입으로 조달을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항공사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평균 300%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가 1800 정도 나왔었잖아요. 부채 비율이. 그거를 이제 품었는데도 감안하고 지금 300대 정도면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채 비율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ROE 어쨌든 과거 마이너스 벗어난 이후에는 꾸준히 괜찮았죠. 두 자릿수 유지가 되고 있고, 좋았을 때는 한 20 정도, 코로나 때. 자, 이후에는 한 10% 초반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 정도,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수익성은 꾸준히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고, EPS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실적과 함께 전년 대비 거의 횡보 느낌. 그래서 쉬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반등 기대해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배당금은 올해 796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5%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꽤 괜찮은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5.87배, PBR은 0.67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니고요. 지금은 실적 대비 제값 받고 있는 주가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9.5% 감소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신규 항공기 도입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이제 비용이 좀 증가를 했고요. 관세 우려 속에 항공 화물 수송량 부진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한항공의 대표 자회사죠. LCC인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매출이 4,100억 원대, 영업이익 658억 원으로 각각 3%, 33%씩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에어도 좀 아쉬운 상황이고 1분기 실적이 다소 아쉬운 가운데 최근 IMF가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여객 수요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인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업황은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자, 한국 경제 성장세가 더딘 것이 소비 심리 악화와 여객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특별히 미국과 유럽 등 인기 중장거리 노선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회사의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그래도 이제 업황은 아쉽지만 좋은 점도 있죠. 최근에 특히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되겠는데 먼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급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50달러까지 내리면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항공사 같은 경우는 리스비, 유류비 등으로 이제 달러를 지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은 항공주에 보통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중국 관영방송 CCTV가 올해 하반기 K-팝 아이돌 그룹을 대거 초청을 해서 베이징, 상하이, 그 다음에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 6곳에서 대규모 한중 합작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공주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주가 미 군용기 유지 보수 정비 사업 협력 기대감에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MRO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국내 방산 항공업체들을 잇따라 방문을 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MRO 정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외에도 일본과 호주, 필리핀 등의 시설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인천 영종도에 새 엔진 정비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연면적 14만 200제곱미터 규모로 이제 총 투자금은 5,700억 원대. 자, 항공 정비 단지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를 해보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통한 국내 여객 시장을 선점한 데 이어서 항공 우주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본격 육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23일이죠. 대한항공은 우리 육군, 공군의 특수작전 수행용 다목적 헬기 블랙호크 UH-60의 성능 개량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9천억 원대고요. 이제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서 총 36대의 헬기 조종실 디지털화, 엔진 및 생존 보장, 통신 장비 업그레이드, 창정비 통합, 그리고 전력화 지원 등 전 범위 이런 성능 개량을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이제 활약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리트가 조금 이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막 엄청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물이 좀 나와서 다시 한번 뭐 2만 초반대까지 좀 내려온다면 그래도 좀 접근 가능하겠지만 지금 막 메리트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만원 초반대, 극초반대 이런 데서는 들어가기 괜찮은 자리다. 지금은 조금 아쉽다 라는 관점에서 굳이 이 종목을 신규로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규로는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평가된 종목. 자, 그리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자분들 일단 추가 상승 여력 더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규 진입에서는 이제 자리 때문에 반대를 드렸지만 보유자분들은 일단 추가 상승 여력 노려보시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 먼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000원 보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힘드니까 주봉에 표시해 볼게요. 자, 28,000원 대략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28,000원까지 노려보시되, 그럼 익절은 언제부터 해나가냐? 제가 봤을 때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한 30에서 50% 익절하시고 나머지 비중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잘 팔아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0원까지 일단 3만원 넘기려면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3만원대 가려면 업황이 지금 좋아져야 되고, 지금은 업황 빼고는 나머지 재료는 또 좋잖아요. 테마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3만원대까지는 조금 아쉽고, 지금
지금 28,000원 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이렇게 좀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라인 하나만 더 그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6,000원입니다.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능하시면 뭐 26,000원 밑으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그래서 26,000원 밑으로 빼주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물려 계신 분들 계신다면. 자, 다만 여러분들이 26,000원 밑에 이미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본전에서 나오시던지, 그때 상황 봐서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때 좀 더 가져가시다 익절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